안녕하세요. 오늘 강남에 있는 웨딩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웨딩홀도 소개하고 싶지만 강남만 하더라도 60곳이 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강남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이 알아볼수록 내 마음에 쏙 드는 최상의 베뉴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많은 곳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베스트 5 이런 방송 아니에요. 그래서 저렴한 데부터 좀 가격대가 나가는 데까지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저는 베뉴 고를 때 교통, 주차, 식사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일 잘하는지, 하객들한테 친절하게 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결혼식 때 직원이 일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좀 주관적인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웨딩을 좀 불친절했다, 일 못하더라 이런 얘기는 좀 빼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식대랑 대관료는 일단 정상가 기준이라는 거, 시기에 따라서 좀 프로모션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좀 방송에서 알아보시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먼저 그럼 저렴한 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남에서 저렴한 데라고 하면은 일단 뭐 더휴, 라비돌 웨딩, 웨딩 피에스타 기조, 그리고 스카이브 서밋센터 이렇게를 들 수 있겠죠. 더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대관료 650만 원에 식대가 6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좋은 편인 건 맞아요. 그리고 내부 주차도 200대까지 되고 외부 주차도 사실 웨딩홀에 따라서 외부 주차장 되게 먼 데 있거든요. 저는 그런 데는 사실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외부 주차도 뭐 도보 5분 내니까 괜찮아요. 외부 주차장에 250대까지 수용되고요. 그리고 선능력 바로 앞이죠. 뭐 요런 위치나 주차면에서는 괜찮은데 너무 홀이 올드한 것 같아요. 건물도 물론 올드하지만 건물 올드한 건 그래도 저는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홀이 너무 올드해서 저라면 여기를 패스하고 좀 금액대를 높일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늘리는 게. 그리고 여기는 뷔페고요. 110가지 이상이에요. 보통 이제 뷔페가 100가지 정도면 너무 먹을 거 없다. 120가지면 먹을 게 없는 편이긴 하지만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110가지 정도기 때문에 110가지가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먹을 게 많은 편은 아닌데 식대가 정상가 기준으로 6만 원인데 이 정도면은 또 뭐 가성비 괜찮은 거긴 해요. 하지만 더휴의 제가 생각하는 치명적인 단점은 홀이 너무 올드하다.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딩 피에스타 기조. 여기는 일단 이름이 올드하죠. 근데 뭐 여기도 장점은 있어요. 선능력이랑 연결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나는 강남에서 하고 싶어. 강남에서 해야 돼. 위치상. 그리고 뷔페는 안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예산을 좀 크게 잡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코스를 할 수가 있어요. 저렴한 가격인데 1층에 있는 노블리티 홀 같은 경우는 양식으로 하면 8만 원, 갈비탕이랑 세미 뷔페로 하면 6만 5천 원이에요. 대관료는 600만 원이고요. 2층 피에스타 홀은 500만 원에 뷔페 6만 원이라 뷔페로 할 수 있는 홀도 있고 코스 요리로 할 수 있는 홀도 있다. 코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한상 차림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뷔페를 싫어하는 분들 하지만 베뉴에 큰 돈 쓰고 싶진 않다 하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 4개 층에 450대까지 주차가 되는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건물에 한 뭐 100대, 200대밖에 수용이 안 돼서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안내하는 게 차라리 편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하객들이 한 곳에 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주차하는 게 주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덜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외부 주차장이 멀지만 않다면. 근데 여기는 지하 4개 층에 주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하 4개 층까지 내려가는 게 사실 번거롭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멀리 가진 않아도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의 단점은 건물이 올드하다. 하지만 홀은 그래도 더휴보단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더휴를 선택하는 분들한테는 웨딩 피에스타 기족이 좀 더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비돌 웨딩. 라비돌 웨딩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사실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뭐 역세권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강남역 양재역으로 광역버스 타고 와서 한 번 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강남역 그 신분당선 라인 근처에 있어요. 도보 한 10분? 그래서 위치가 일단 너무 좋고요. 여기는 저렴한 곳이지만 하우스 웨딩, 그래도 살짝 이제 하우스 웨딩 느낌의 홀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오렐리아 홀, 그리고
체프롤인 오레롤도 있습니다. 여긴 경기도민한테는 위치가 좋긴 좋아요. 그리고 가격은 정사가 기준으로 해서 대관료가 600만원, 식대가 62,000원인데 이거는 내년 상반기 기준이라는 거. 오늘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식대나 대관료는 실제 가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만약에 내년 하반기 예약을 아직 받지 않는 곳들은 상반기 기준으로 일단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예약을 오픈한 곳은 하반기 기준으로 많이들 안내해 주시고, 아직 오픈도 안 된 곳은 상반기 기준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좀 더 비싸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체프롤이 있는데 그냥 기본 빈티지한 체프롤이에요. 근데 아펠가모도 체프롤이잖아요. 아펠가모랑 뭐 크게 다를 것도 없어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펠가모보다 더 낫긴 하지 않나. 그리고 아펠가모도 마찬가지고 이제 체프롤 중에 이런 곳들이 꽤 있어요. 좌석이 이제 하나하나 의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긴 거 있죠. 교회나 성당에서 볼 법한 이제 그런 걸로 돼 있어서 요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리고 저는 라비돌 웨딩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자면, 보통 웨딩홀을 고르실 때 식사 후기를 찾아보시잖아요. 웬만한 웨딩홀은 사실 식사가 괜찮던가요? 괜찮은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웨딩홀의 식사 후기는 거의 다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시면 안 되는데 여기는 안 좋은 후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이제 좀 식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저도 라비돌 웨딩을 가보진 않았지만 요 정도로 식사 후기가 좀 안 좋으면은 선택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 다음에 저렴한 웨딩홀 중에서는 그래도 뭐 고르자면 여기가 조금 무난할 것 같아요. 스카이뷰 서밋센터. 여기는 한국 섬유산업협회 17층에 있어요. 건물은 물론 좀 올드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저렴한 곳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일단 뭐 금액도 괜찮고 대관료 500만원에 식대 6만원 이제 정사가 기준이고, 여기는 건물은 올드한데 저렴한 거 치고 건물 올드한 거 외에는 뭐 치명적인 단점까지는 없다. 하지만 식사는 이제 뷔페가 한 100가지 정도기 때문에 가짓수가 이제 좀 상당히 적은 편이긴 하다. 120가지 정도가 약간 먹을 거 없는 무난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주차도 뭐 괜찮고 삼성역에서 한 200m 정도이기 때문에 위치도 괜찮기는 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곳 4곳을 소개해 드렸는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최악의 단점, 왜냐면 위치나 주차 이런 게 또 이 4곳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최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저라면 이 금액이라면 강남을 포기하겠다. 아니면 예산을 좀 크게 잡겠다. 그래서 좀 다른 곳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저렴한 곳이 아니라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곳? 가성비 좋은 것도 아니죠. 일단 방금 소개해드린 데곳보다 좀 더 비싼 곳이라고 할게요. 라운제나 강남. 여기는 이제 대관료가 700만원에 식대가 65,000원. 여기의 장점은 야외 홀과 실내 홀이 있어요. 그래서 비싸지 않은 금액에서, 그리고 또 역세권에서 야외 웨딩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실내로 옮겨가서 하면 돼요. 그렇다는 거는 실내 홀과 야외 홀이 있지만 두 곳을 다 동시에 예약을 받진 않고요. 한 곳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야외 홀이 대관료가 더 비싸요. 야외는 900만원이거든요. 실내는 700만원이고 정상가 기준으로. 근데 만약에 야외 홀로 예약했는데 비가 와서 실내에서 하게 됐다? 그래도 야외 대관료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이런 거는 뭐 또 단점일 수 있고, 강남구청역 근처고 또 주차가 한 400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또 괜찮죠. 주차 위치 다 괜찮아요. 그리고 저렴한 금액에 비해 식사, 뷔페가 13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먹을 게 없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죠. 만약에 이제 야외 웨딩 하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실내에서 하는 분들, 여기가 홀 안에 기둥이 있어요. 아주 큰 기둥. 그래서 하객 중에서 신랑 신부가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불편하다는 후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좁고 불편하다, 이게 되게 많아서 저는 차라리 뭐 역세권은 아니고 여기서 한 10분 걷는 곳, 그래서 그 역에서의 거리가 좀 아쉬운 이런 거는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라고 보지만,
엘리베이터가 좁고 불편한 거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여기를 선택하느니 저라면 딴 데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야외 웨딩홀 같은 경우는 일단 좌석이 한 100석밖에 되지 않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실내는 물론 좀 더 넓습니다. 150석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성비가 좋은 데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데가 아펠가모죠. 아펠가모는 다들 이제 뭐 밥펠가모로 알고 계세요. 밥에 대한 후기가 좋죠. 저는 광화문에 있는 아펠가모를 가봤거든요. 도대체 왜 밥에 대한 후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밥펠가모라는 말을 누가 붙인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맛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웨딩홀마다 뷔페 맛이 아무리 좋아봤자 막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요. 또 아무리 맛없어 봤자 맛있는 것과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요. 단품 요리 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가 밥이 아쉽다고 느낀 건 먹을 게 너무 없어요. 120가지 정도 돼요. 선냉이랑 반포 둘 다. 근데 저는 광화문을 가봐서 정확한 의견은 아니지만 먹을 게 너무 없지 않나. 그리고 여기가 둘 다 체프롤이에요. 선릉이랑 반포다 뭐 위치나 뭐 이런 거 주차 같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체프롤인데 예쁜 체프롤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그 홀 작고 빈티지한, 그리고 교회나 성당에서 볼 수 있는 그 긴 의자 있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홀에 대한 메리트는 저는 아예 없다고 보고요. 뭐 주차는 반포는 지하 주차장에 250대까지 되고, 그리고 뭐 선냉도 내부에 350대까지 주차돼서 뭐 만차된 적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주차, 위치 괜찮지만 이 금액에 저라면 딴 데 간다. 왜냐면 체프롤 중에서도 예쁜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아니 홀이 이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하나, 후기가 그래도 식사 후기가 괜찮다. 이제 그건데 식사 후기 여기만큼 좋은 데는 되게 많습니다. 저라면 이 금액에 딴 데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펠가모랑 비슷한 금액에서 또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데가 더 베일리 하우스 삼성. 여기는 아펠가모랑 마찬가지로 체프롤인데 뭐가 다르냐면 자연뷰예요. 그러니까 이 통창이 있고. 그래서 솔직히 그냥 기본적인 체프롤에 아무 특징 없는 아펠가모보다 홀은 여기가 훨씬 낫거든요. 근데 또 견적은 여기가 또 비슷하단 말이에요. 대관료 770만 원에 식대 77,000원이라 저라면 아펠가모보다 여기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1주차장에 100대, 2주차장에 이제 100대인데 2주차장을 걸어서 5분 거리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무난해요. 근데 1주차장으로 보통 충분하다고 해요. 그럼 주차도 괜찮거든요. 또 삼성역 바로 앞이에요. 하지만 여기도 체프롤이고 긴 의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객들이 앉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뭐 여기는 로비가 좀 좁다고도 하는데 뭐 로비 좁은 거 정도는 뭐 저는 큰 단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큰 단점이 있는 뭐 웨딩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도 뭐 나쁘진 않지만 770만 원 대관료, 식대 77,000원, 이 돈이면 저는 또 딴 데 갑니다. 패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브라이드밸리. 여기는 지하 주차장이 250대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만차된 적 뭐 여기도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차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양재역에서 도보 5분 거리기 때문에 위치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의 장점은 뭐냐면 8월 초, 2023년 8월 초에 리모델링이 완료됐기 때문에 올드하질 않아요. 깔끔해졌어요. 이게 이제 최고 장점. 하지만 홀의 크기는 그대로다. 역시나 여전히 좁다. 요거는 좁은 거는 저는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금액대에 다른 데도 다 홀이 작다면 어쩔 수 없이 좁은 아펠가모, 뭐 이렇게 더베일리 하우스 삼성도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아니 이 금액대에 좁지 않은 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리고 여기는 좀 식사가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좋다는 후기도 꽤 많고 별로라는 후기도 꽤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식사 좋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별로인 데가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웨딩홀은 식사 후기가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근데 별로인 후기가 이 정도로 꽤 많다는 거는 저라면은 조금 모험인 것 같다. 오케이, 더베일리 하우스, 브라이드밸리 패스하겠습니다. 저라면은 비슷한 금액대라면 차라리 여길 갈 것 같아요. AT4의 웨딩홀. 여기의 단점은 이제 AT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좀 많이 보셨을 텐데 건물이 좀 올드해요. 그리고 여기의 치명적인 단점은 지하 1층에 연회장이 있고요. 홀은 5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객들이 이게 동시에 이렇게 옮겨가려면은 조금 너무 붐빌 수 있다.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 같아요.
AT센터 올드한 거는 저는 뭐 그래도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차도 주차 뭐 1000대까지니까 너무 좋아요. 위치도 좋아요. 양재역 바로 근처. 근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땐 최고의 장점은 여기가 뷔페로 변경됐어요. 식사 후기가 아주 식사 만족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여기가 이제 식사가 식대 69,000원 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뷔페로 변경되면서 아주 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게 최고 장점. 뭐 주차 위치 다 좋고, 근데 주차랑 위치 좋은데 뭐 널렸기 때문에. 하지만 건물 올드한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연회장이 1층이 지하 1층이고 홀이 5층인 건 좀 그렇지 않나. 심지어 2, 3, 4층이 뭐 웨딩홀로 쓰이는 게 아니라 AT 센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5층이랑 지하 1층, 2, 3, 4층 아예 다 제각각인 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치명적인 단점 같아서 패스. 저라면은 이제 AT 포레보다는 엘블레스가 낫지 않나. 계속 이제 금액대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긴 합니다. 여기는 대관료 790만 원에 식대가 79,000원. 지금까지 중에는 그래도 조금 비싼 편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펠가모 패스한다는 거예요. 아펠가모도 어차피 대관료가 정상가 기준으로 700만 원대, 그리고 식대도 7만 원대인데 엘블레스가 790만 원에 79,000원이라 금액 차이가 아펠가모랑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식사가 170까지가 넘어요. 요거는 진짜 이 금액대에서 말도 안 되는 가짓수입니다. 식사가 아무리 맛이 그냥 그래도요, 어차피 뷔페는요 되게 좋은데 아니면은 뭐 호텔 뷔페 아니면은 맛은 되게 맛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170까지면 완전 최고인 거예요. 여기 진짜 먹을 거 많다. 하객들이 그래도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곳인데 서울 이 강남에서 요 정도면은 견적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900대까지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도 그렇고 또 양재역 바로 앞이기 때문에 위치도 좋고 지금까지 중에는 이제 여기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같은 가격대라면 다른 데를 소개하고 싶은 거는 홀이 좀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엘블레스? 근데 뭐 홀 상관없다, 오히려 식사 요 정도 메리트 있으면 차라리 이게 낫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엘블레스는 확실히 식사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 그 다음은 상노가트홀. 여기는 이제 이름이 좀 촌스럽죠. 근데 강남에서 상당히 인기 많은 곳입니다. 저도 하객으로 가봤는데 일단 여기는 역세권은 아니에요. 걸어서 10분 정도, 10분? 한 600m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저도 버스 타고 갔습니다. 걸어가기 귀찮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 주차장은 600대, 그리고 외부 주차장도 멀지 않아요. 도보 한 3분 정도. 그래서 여기 외부 주차장도 300대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홀은 아니어서 좀 하객이 동시간대에 많을 수는 있지만 주차장이 그만큼 넓다. 여기는 홀이 2개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아트홀 정말 별로고요. 그랜드 볼룸은 특이해요. 그래서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강남권에서 이 정도 가격대면 상당히 좋은 편인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홀은 좀 가격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렴한데 예쁜 홀은 잘 또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홀이 되게 유니크하고 특이해서, 그러니까 하객들이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버진로드 쪽을 바라본다고 해야 되나? 이게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유니크하고 요 정도면은 저렴한 곳이고 홀이 상당히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여기에 단점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뭐 건물이 낡았다 이런 걸 꼽으시는데, 그냥 강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좀 오래된 건물, 그냥 그 정도지 최악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뭐 웨딩홀 단독 건물은 아니어서 뭐 이것저것 또 되게 많아서 좀 어수선한 느낌은 있지만, 저는 뭐 이런 단점은 최악의 단점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밥은 당연히 엘블레스가 나올 수 있지만 홀로 보자면 상노가트홀의 그랜드 볼룸 홀이 훨씬 낫다. 금액은 두 곳이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엘블레스는 식사가 너무 괜찮고, 그리고 상노가트홀은 그랜드 볼룸홀이 저렴한 곳 치고서 홀이 괜찮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둘 다 뭔가 아쉬운 거는 있어요. 저라면 이 정도 금액대에서는 여길 갑니다. 이제 추천할 만한 곳이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컨벤션 헤리츠. 제가 보기에는 강남에서 헤리츠를 선택했다 그러면 정말 많이 알아보신
좀 꼼꼼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뷔페가 75,000원, 대관료 750만 원이기 때문에 아펠가모랑 비슷해요. 근데 홀을 보시면 아펠가모보다 훨씬 더 비싼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식사도 140여 가지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그리고 여기는 뭐 학동역 바로 근처죠. 그리고 주차도 내부 주차 250대까지 되고 외부 주차가 250대까지 되는데 외부 주차장도 도보 3분 거리밖에 안 돼요. 주차 괜찮고 위치 괜찮고 식사 140여 가지. 그러면 이제 또 홀이 별로냐 괜찮냐 이게 또 중요한데 뭐 상나과트 홀에 그랜드 볼룸 홀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헤리츠 홀 나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이 나쁘지 않다는 거는 너무 예쁘다가 아니라 저렴하잖아요. 식사가 140여 가지인데 여기 뷔페가 75,000원이면 강남치고 상당히 식대가 괜찮아요. 대관료도 무난한 편이고 저렴한 편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홀이 너무 예쁘지 않아도 별로이진 않아요. 저는 엘블레스는 조금 식사 그 정도로 가질 수 많아도 좀 홀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리츠는 그래도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홀이 특별하진 않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장점 많은 데가 이 정도 홀이면 저는 너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에 이 정도 금액대에서 저는 헤리츠에 한 표 던집니다. 헤리츠 완전 추천. 그리고 헤리츠 말고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더케이 호텔. 여기가 이제 좀 아시겠지만 시민의 숲 역에서 그래도 한 10분 걸어야 돼요. 걷기가 좀 번거롭다는 거. 지나가다 보신 분들 여기 되게 생뚱맞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민의 숲 역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서 위치는 별로. 그리고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은 순환버스가 이제 역에서 이 더케이 호텔을 왔다 갔다 해요. 20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하객들은 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민의 숲 역에서 버스를 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좀 올드해요. 근데 제가 여기를 추천하는 거는 뭐 추천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까지 비슷한 금액대에선 헤리츠를 추천드렸는데 여기도 좀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뭐 주차가 뭐 1,500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다른 데도 뭐 주차 문제 없는 데 많기 때문에 이런 건 큰 장점은 아닌데 여기가 홀이 3곳이 있어요. 가야금 홀은 뷔페만 되고요. 크리스탈 홀은 양식 코스만 가능해요. 비싸지 않은 금액대에서 양식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저는 다른 거보다도 여기가 그래도 외진 곳이 아니잖아요. 많이 외진 곳은 아니에요. 역에서 걸으려면 걸을 수 있어요. 야외 웨딩이 가능해요. 사실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은 특별한 웨딩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금액에 맞추는 수밖에 없는데 야외 웨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야외 웨딩을 심지어 하루에 한 팀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녁 6시 아니면 6시 반. 물론 이제 시간대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 시간대가 상관없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선택지인 거죠. 하루 한 팀 받으면 원래 되게 비싸게 견적을 불러야 되는데 아니 금액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뭐 크리스탈홀은 이제 양식 코스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79,000원. 그리고 가야금 홀 같은 경우는 이제 뷔페만 가능합니다. 뷔페는 69,000원. 야외 웨딩은 이제 뷔페로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데보다 약간 견적이 저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 정찰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시기에 따라서 그 정상가에서 할인을 많이 받으실 거고 여기는 정찰제이기 때문에 할인받는 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금액을 보실 때 조금 다른 데랑 비교해서 보실 때 여기는 더 저렴한 게 이유가 있다. 정찰제라 그렇다. 근데 진짜 적당한 데 고르느니 차라리 좀 특별하게 야외 웨딩을 선택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금액대에서 헤리츠를 추천드리긴 했지만 더케이 웨딩에 야외 웨딩은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양재 시민의 숲에서 좀 걷기 번거롭긴 하다. 근데 뭐 걸어서 10분이면은 뭐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금액대에서 볼만한 데가 아니다. 여기는 조금 더 비싸죠. 소노펠리체 컨벤션. 여기는 이제 대관료 800만 원에 식사가 이제 한 72,000원입니다. 양식 코스인데 기본이 72,000원이고 9만 원, 10만 원, 뭐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뷔페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양식 코스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객 입장에서 뷔페다 하면은 너무 싫어가 아니라 뷔페일 줄 알고 갔기 때문에 뭐 크게 실망하는 건 없는데 양식 코스인 경우에는 실망하는 분들이 꽤 많기도 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웨딩홀에서 말하는 게 되게 좋은 웨딩홀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신랑 신부는 양식 코스 중에 보통 가장 저렴한 걸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하객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건 편하긴 하지만 먹을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식사하고 나서도 이제 배고픈 이런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뭐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72,000원부터 있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삼성역에서 5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역세권이고, 그리고 주차도 600대까지 수용 가능하니까 강남에서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좋다. 하지만 여기에 단점, 여기는 주차가 100대까지만 무료예요. 그러니까 하객들이 이제 주차권을 가져가잖아요. 100대까지 무료, 나머지는 한 장당, 주차권 한 장당 4,000원을 신랑 신부가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게 4,000원씩 예를 들어서 100대까지도 안 될 것 같긴 해요. 100대면은 40만 원이잖아요. 전체 견적에서 40만 원이면은 큰 금액은 아니에요. 물론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다른 데보다 여기가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남아있고 근데 다른 데보다 여기가 대관료가 40만 원이 더 저렴하면 그냥 이거 주차권 뭐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요거는 뭐 그냥 지불할 만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또 장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천고가 높은 편이긴 한데 근데 좀 좁아요. 그러니까 천고는 높은데 좁고 홀이 안 예뻐요. 그래서 물론 비싸지 않은 곳 중에서 양식 코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도 좀 고려해 볼 법하지만 저는 뭐 패스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느니 차라리 양식 코스 되는 데 중에 다른 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노블 발렌티 삼성. 여기는 봉은사역에서 한 350m 거리, 역 바로 앞까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식사는 85,000원, 뭐 95,000원, 11만원, 15만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대관료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소노펠리체 컨벤션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높긴 하지만 거기보다 홀이 일단 예쁘고 그리고 여기가 스테이크가 맛있대요. 여기는 진짜 식사에 대한 평이 좋아요. 그래서 식사가 괜찮은 좀 코스 요리로 나오는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은 웨딩홀을 고르실 거라면은 노블 발렌티 삼성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는 완전 비추합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일단 여기는 건물 주차장에 70대 주차 가능합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도보 1, 2분 거리 내에 30대 주차 가능합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최악의 경우에 주차를 하러 갔는데 주차장이 많잖아. 최악의 경우에 봉은사역 5번 출구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 다시 걸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셔틀버스로 예식장을 돌아와야 된다. 이게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라 저는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데는 아예 패스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가 주차 후기가 괜찮아서 아니던데 여기 후기 찾아보니까 주차 후기 좋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서울의료원 야외 주차장을 여기가 쓸 수 있었어요. 이 베뉴가. 근데 이제는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차가 예전보다 많이 불편해졌을 거다. 주차가 이 정도면 너무 심하지 않나?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노블 발렌티 삼성을 가느니 대치를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소개해드린 곳 중에 그래도 좀 적당한 금액,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홀 중에서 헤리치 추천드렸고 아니면 이제 더케이 호텔의 야외 웨딩도 이제 저렴한 금액대에서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다 추천드렸는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강남권 수많은 곳을 소개하겠지만 단연 1등으로 꼽는 곳이 바로 노블 발렌티 대치입니다. 저는 여기 너무 괜찮다고 봐요. 저는 여기는 더 비싸도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노블 발렌티 대치는 체프롤인데 체프롤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보기에도 예쁠 것 같아요. 천고도 높고 기본 체프롤인 뭐 라비돌 웨딩이나 아펠가모나 더베일리 하우스보다 일단 홀 자체도 좀 크고요. 비좁지 않아요. 그리고 긴 의자도 아니고 하나하나 돼 있고 너무 예뻐서 여기는 홀 때문에 마음에 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식사 가짓수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식사 후기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뷔페고요. 대관료 800만 원에 식대 8만 원이니까
물론 되게 저렴한 건 아니에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저렴한 데랑 큰 차이 없는 약간 높은 견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세권은 아니죠. 삼성역이랑 항여울역 중간 정도에 있고요. 삼성역에서 걸어가려면 한 600m 거리니까 한 10분 정도. 다행히도 셔틀버스가 5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셔틀버스 20분 간격으로 있는 데도 있고요. 10분 간격이 보통이에요. 5분 간격이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뭐 걸으려면 걸을 수 있어서 큰 단점은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자면 지하 1층에 있다는 거. 어른들은 이걸 되게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신랑 신부가 처음 시작하는데 지하 1층은 절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어차피 여기는 건물 들어가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야 홀이 있고, 이게 아니라 지상에서 바로 지하 1층에 이 홀로 갈 수 있는 깔끔한 계단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자면 지하 1층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단점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블 발렌티 대치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장도 내부에서 충분히 250대까지 수용 가능하고, 그리고 외부 주차장도 바로 옆이어서 뭐 10분 걸어야 되고 5분 걸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노블 발렌티 대치보다 비싼데 도대체 왜 비싼지 모르겠다도 한번 제가 꼽아봤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더 체프렛 청담입니다. 더 체프렛 노년은 노블 발렌티 대치보다 예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뻐요. 사실이에요. 근데 더 체프렛 청담은 이쁜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비싼지. 대관료가 850만 원에 식대가 94,900원이기 때문에 노블 발렌티 대치보다 비쌉니다. 내부 주차 200대 가능하고요. 최악의 경우, 요런 이제 큰 단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최악의 경우, 내부에 내 차가 주차가 안 된다, 만차다, 그러면 강남구청역까지 가야 됩니다. 강남구청역이랑 여기가 압구정 로데오역 사이에 있거든요. 역 바로 앞도 아닌데 강남구청역까지 주차를 하러 갔다가 다시 예식장으로 돌아온다? 저는 요건 좀 아니라고 봐요. 심지어 역 바로 앞도 아닌데 도보 한 10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는 홀 두 곳이 있는데 커티지 홀보단 그래도 체프롤이 낫지만 노블 발렌티 대치보다 이쁘지도 않다. 더 체프렛 여기를 알아보신다면 차라리 예쁜 노년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블 발렌티 대치보다 더 비싼데 도대체 왜 비싼지 모르겠다. 아모리스 역삼입니다. 여기는 이제 역삼역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뭐 되게 편하기는 해요.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 주차하고 600대 주차 가능하고 뭐 이런 거는 또 편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가 뭐 홀이 이쁘지도 않아요. 적어도 요 정도 견적이 되는 곳이라면 홀이 그래도 좀 이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홀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홀에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야죠. 근데 여긴 홀이 너무 평범하다 생각해요. 물론 저렴한 데보단 낫긴 나요. 근데 고급스럽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식대가 제가 보기엔 조금 비싸요. 여기는 대관료 1,100만 원에 식대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음주류는 별도고요. 여기는 뭐 한식이나 양식 중에 하실 수 있습니다. 비싸지만 비싸면 홀에서부터 티가 나야 되는데 홀에서 그렇게 티가 나진 않는다. 저는 여기를 그래서 노블 발렌티 대치보다 별로인 곳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노블 발렌티 대치가 가봤더니 홀은 예쁘고 괜찮긴 한데 가짓수가 막 엄청 많진 않아서 맛은 뭐 나쁘지 않았지만 먹을 게 많지는 않다라고 느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제 고려해 볼 만한 곳이 노블 발렌티보다 비싸기는 해요. 리버사이드입니다. 여기는 신사역 쪽에 있어요. 주차 600대까지 가능하고요. 뷔페가 85,000원이고 대관료가 1,100만 원이에요. 저는 여기를 하객으로도 가봤고 그냥 식사하러 뷔페를 이용하러 갔었습니다. 호텔 뷔페 생각하고 가시면은 너무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가짓수는 많아요.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맛이 별로예요. 근데 이 맛이 별로라는 거는 웨딩홀 뷔페 치고 맛이 없다,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웨딩홀 뷔페 대체로 후기가 좋아도요, 막상 가보면 별로거든요. 근데 여기도 후기는 좋아요. 저는 별로라고 느꼈어요. 제 돈 주고 사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가짓수가 많다는 게 여기에 이제 진짜 큰 장점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뷔페는 싫다 하는 분들은 뷔페 아닌 걸로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소규모 웨딩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100명, 요런 예식만. 근데 여기의 단점은
신사역에서 가깝긴 한데 그래도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신사역 바로 근처거든요. 너무 이쪽 일대가 좀 복잡하기도 한데 발렛비는 올해에는 4,000원 그리고 내년에는 5,000원으로 예정돼 있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신랑 신부가 내는 건 아니고요. 하객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홀 3곳 중에 몽블랑 홀은 더 이상은 이제 안 한다고 해요. 그리고 홀이 안 예뻐요. 이 정도 금액이 나가는 곳이면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티가 나줘야 되는데 홀이 예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는 노블 발렌티보다 식사 가짓수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있는 곳은 분명하지만 아쉽다. 그럼 이번에는 노블 발렌티 대치보다 예쁜 곳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드레스 가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블 발렌티 대치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체프룰은 죽어도 싫다는 분들은 차라리 드레스 가든이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드레스 가든은 여긴 되게 홀이 유명하죠. 스크린으로 돼 있어요. 천고가 높고 그래서 뭐 이 스크린에 꽃도 나오고요, 뭐 별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벚꽃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데서 예식을 올리고 별이 쏟아지는데 예식을 올리고 이런 특이한 예식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여기를 노블 발렌티 대치보다 예쁘지만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 더 비싸거든요. 일단 대관료 자체가 훨씬 더 비싸요. 여기는 대관료 1,700만 원에 식대가 이제 양식 코스인데 93,500원. 식대는 막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비싸기도 비싸고 대관료에서 좀 비싼 편인데 아니 이 정도 비싸면 홀이 유니크한 거 플러스 고급스러워야죠. 비좁습니다. 여기는 좁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보고 무엇보다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 홀은 4층에 있고요. 신부 대기실은 5층에 있습니다. 이거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주차가 250대까지 가능한데 기계 주차 포함이기 때문에 하객분들 중에서 기계 주차 싫어하는 분들 꽤 많을 거라 이런 점이 있으면 저는 패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쁜 곳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빌라드 GD죠. 청담, 뭐 강남, 수서 다 말씀드릴 건데 강남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강남은 약간 이제 스몰 웨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00명까지 수용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1층에 190석 그리고 2층에 80석 그러니까 1, 2층 합해서 300석이라는 거는요 솔직히 좁긴 좁다는 거고요. 1층에 뷔페가 있기 때문에 2층에 자리를 잡는 분들은 1층으로 가서 음식을 퍼서 2층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런 단점이 있으면 저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강남구청역이랑 여기가 학동역 중간에 있어요. 보통 이제 좀 역세권이 아니라고 하는 데는 한 600m 정도 거리, 그래서 걸어서 한 10분 이내 정도였다면 여기는 10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관료 1,200만 원이라 비싼데 그런 거 치고 밖에 단점이 너무 크지 않나. 그리고 이제 빌라드 GD는 다 그래요. 원판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뭐 스냅까지는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강남 같은 경우는 77만 원의 원판을 무조건 계약하셔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사진 촬영을 무조건 여기서 계약한 업체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약한 업체가 스냅까지 아주 훌륭하게 찍어주면 모르는데 보통 본식 스냅을 따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 본식 스냅 하러 오시는 작가님이 원판까지 다 찍어주시는데 원판에 돈을 따로 77만 원이나 쓴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모든 게 완벽하고 원판 77만 원 강제 계약이라면 저는 그래도 고민해 볼 것 같긴 한데 1층에서 식사를 푸고 뷔페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간다. 뭘 고민합니까? 버려야죠 이런 데는. 그 다음에 빌라드 GD 수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이제 야외 정원 문도 열리고 홀이 청담만큼은 아니어도 솔직히 이쁘긴 이뻐요. 강남보다는 수서가 예쁘고요. 수서보단 청담이 예쁩니다. 제 기준이에요. 수서역에선 멀어요. 무조건 이거는 이제 셔틀버스를 이용하시거나 차로 가시거나 하셔야 돼요. 근데 예쁜데 작아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견적이 세면 그만큼 홀에서 고급스러운 티가 나야 된다. 홀이 예뻐서 고급스러운 티가 나는 것도 있지만 홀이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 좀 비싼 데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홀이 작아요. 여기 다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회장은 1층인데 홀은 5층이라 동선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외부 주차가 400대까지 가능한데 이 중에 300대는요 차로 4분 거리예요. 차로 4분 거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차하고 셔틀버스 타고 다시 웨딩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웬만한 차는 내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외부 주차장 먼 곳까지 갈 확률이 낮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나 내부 주차장은 없습니다.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대관료 1,500만 원에 식대는 85,000원, 여기도 원판 77만 원 필수입니다. 강제 계약. 이번에는 빌라드 GD 청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정, 이뻐요. 아주 이뻐요. 여기는 이제 대관료 1,900만 원에 양식 코스는 12만 원부터 있고요. 홀은 진짜 빌라드 GD 중에 단연 제일 예쁩니다. 그리고 홀 간격, 그러니까 예식 간격이 조금 띄엄띄엄 있어서 11시 반,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6시 반 이렇게 하루에 3번밖에 안 한다는 것도 장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시간 간격도 괜찮고 1시간 반 간격도 괜찮아요. 결혼식을 해본 입장에서 어차피 다음 예식에 신랑 신부 만날 일도 없고 그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점이 다 괜찮으면 예식 간격 1시간인 것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예식을 좀 길게 하는 분들은 1시간이 좀 너무 타이트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하루에 3번 예식이라는 건 너무 큰 장점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주차가 80대 전체 발렛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외부 주차장까지는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부 주차장은 도보 3, 4분 거리에 있기는 한데 그거까지는 보통 사용을 안 하고, 주차가 발렛만 되는 건 리버사이드도 그러잖아요. 발렛만 돼요. 발렛만 되는 데는 저는 별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식사 후기가 여기가 좀 비싼 데잖아요. 별로예요. 식사 후기가 좋다고 해서 식사가 맛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식장 식사는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되게 좋은 데 가실 거 아니면. 우리 서민들이 가야 하는 이런 예식장들은 식사 후기가 좋아도 사실 대부분 별론데, 식사 후기가 별로면 그건 심각한 거죠. 여기가 별로인 후기가 많아요. 그래서 빌라드 GD 청담은 예쁜 걸로 보자면 노블 발렌티 대치보다 만족스러우실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이 너무 많지 않나. 양식 코스 11만 원부터면 맛있기라도 해야죠. 저는 노블 발렌티 삼성은 식사 후기 좋게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식사 후기도 별로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쁜 곳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토브에세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합동역에서 가까워요. 한 5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좁아요. 견적이 세면 고급스러운 홀이라는 게 이제 저는 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홀이 고급스럽고 예쁜 디자인일 수 있지만 홀이 좁으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긴 어렵거든요. 여기 홀이 너무 좁지 않나요? 좌석이 220석이라고 하는데 너무 좁아요. 그리고 여기도 뷔페가 1층에 있습니다. 근데 하객은 2층에도 앉아야 돼요. 합해서 220석이기 때문에 1, 2층. 그래서 2층에 앉는 하객은 음식을 가지러 1층으로 가야 됩니다. 패스! 대관료가 1,595만 원에 음주료도 별도인데 78,000원이기 때문에 식대는 노멀한 편이지만 대관료가 일단 좀 세잖아요. 물론 프로모션이 있을 거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큰 단점이 있다. 그리고 내부 주차장이 없어요. 외부 주차장은 60대, 70대 수용 가능한데 보증 인원 250명 기준으로 이 외부 주차장 60, 70대 가능한 요 주차장으로도 충분했다고 하니 주차는 불편하지 않을 수 있으나 2층에 앉는 하객이 1층으로 음식을 가지러 간다. 요 정도면은 너무 치명적인 단점 아닙니까? 패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쁜 곳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더 체프렛 노년. 여기는 대관료가 950만 원에 식대가 95,000원이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 소개해드린 예쁜 곳들 있죠. 드레스 가든, 토브에세드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좀 견적이 나쁘진 않아요. 대관료가 1,000만 원 미치니까 정상가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는 홀이 2개예요. 라포레 홀이 이뻐요. 라메르 홀은 안 예뻐요. 제 기준에선. 그래서 여기를 예뻐서 선택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는 이제 라포레 홀로 가실 것 같아요. 라포레 홀은 워낙 또 사진으로 많이 보셨고 진짜 천고 높고, 여기는 진짜 홀은 메리트가 있죠. 근데 내부 주차장에 150대밖에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삼역 쪽 주차장에 가서 발렛을 맡기고 다시 홀로 10분을 걸어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거 너무 최악 아닌가요? 그리고 발렛비는 없어요. 2시간 반 무료고요. 외부 주차장은.
그러면 내부 주차장이 더 편하죠. 근데 내부 주차장은 1시간 반만 무료예요. 보통 이제 예식장 주차 가능 시간이 무료는 이제 이 2시간이죠, 보통. 가까운 주차장은 편하지만 1시간 반 무료. 도보 10분이나 가야 되는 주차장은 2시간 반 무료라 좋지만 10분은 너무 멀지 않나요? 노블 발렌티 대치보다 나은 게 뭔가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노블 발렌티 대치랑은 아예 다른 스타일로 좀 어두운 홀이면서 웅장한 느낌이 그래도 좀 있는 그만큼 견적도 높은 곳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더라빌 들 수 있겠죠. 더라빌은 삼성중앙역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그랜드 볼룸홀은 분리예식이고요. 토파즈홀은 동시예식이에요. 홀 2개 있고 그랜드 볼룸홀은 2시간 간격, 토파즈홀은 3시간 간격입니다. 3시간 간격이면 상당히 간격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랜드 볼룸홀은 여기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홀 내에 기둥이 있어서 시야가 좀 가려지는 곳이 있어서 신랑 신부들 중에 이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요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견적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에요. 식대는 87,000원이니까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대관료가 1,600, 1,700 정도 되기 때문에 비싼데 홀이 막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쉬워요. 이 금액이면 딴 데 가죠. 양재 L타워도 그래도 좀 고급스럽다고 하는 홀이죠. 대관료는 1,900에서 2,000, 그리고 코스율인데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내부 주차가 700대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토요일에는 항상 만차래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양재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양재역 공영주차장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좀 많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적어서 하객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후기를 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단점이 있으면 저는 빼야 된다고 봐요. 근데 다른 게 완벽하면 모르겠는데 금액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 홀이 또 고급스럽다고는 봐야 되지만 금액이 비싼 거 치고 고급스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딱히 메리트는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힐 컨벤션 여기 같은 경우는 플로리아 홀은 990만원, 사브리아 홀은 대관료가 1,400만원이 정상가이기 때문에 홀 차이가 좀 있죠. 견적 차이가. 그리고 한식은 82,000원, 양식은 93,000원부터고요. 여기는 삼성역에서 한 10분은 걸어야 돼요. 그리고 셔틀버스는 다행히 있습니다. 삼성역에서 10분 걸으면 좀 이제 번거롭다는 건데 그래도 뭐 다른 게 완벽하면은 감수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홀이 여기는 저는 좀 L타워만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에 여기를 하느니 저는 L타워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컨벤션 신사 여기는 이제 대관료가 1,040만원에 뷔페가 97,000원이니까 그래도 홀이 약간 웅장하면서 어두운 홀이면서 뭐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견적이 합리적인 곳일 것 같아요. 신사역에서 일단 가깝고 더 컨벤션 뭐 잠실, 더 컨벤션 신사 다 인기 많은 곳들이죠. 주차 250대 수용 가능하고 외부 주차장은 3, 4분 거리, 그리고 뷔페는 150까지입니다. 천고도 높고요. 홀이 별로인 건 아닌데 홀이 좀 작아요 여기는. 그래서 좌석도 140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관료 1,040만원에 뷔페 97,000원이면은 여기도 뭐 가성비가 괜찮다고는 봐야 되지만 저는 이 돈이면 사실 강남을 벗어나서 딴 데를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강남에서 괜찮다고 하는 베뉴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엘리에나 호텔. 여기는 이제 코스요리예요. 학동역에서 한 300m 거리이기 때문에 가까운 편이에요. 근데 홀 있는 건물이랑요 주차장 있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건물에 250대 수용 가능하고 도보 5분 정도 가면 또 이제 외부 주차장이 있어서 그 주차장에 300대 정도 수용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는 그랜드 볼룸홀이 이제 5층에 있고 3층에 임페리어 홀이 있어요. 홀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2부 입장 때 뭐 문이 열려서 요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쁘다고. 근데 어떤 후기 봤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문 열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요게 특이하고 예뻐서 여기를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관료는 그만큼 셉니다. 2,100만원에 식대 11만 8천원 이렇게 해서 노블 발렌티 대치보다 좀 견적이 높으면서 금액대가 높은데 그래도 좀 어두운 홀
좀 웅장한 느낌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만한 곳 몇 군데 소개해봤어요. 더라빌, 양재에 있는 엘타워, 그랜드힐 컨벤션, 더 컨벤션 신사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엘리에나 호텔까지 이렇게 다섯 곳.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분명히 견적이 어느 정도 센 곳이거든요. 근데 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는 강남에서 그래도 대관료 한 1,500만 원 넘어가도 상관없다 하는 분들은 뭐 이 중에 선택하시겠지만 아쉬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들이면 더 완벽한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강남을 벗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떠나서 홀이 훨씬 더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벗어나세요. 한 곳을 들자면 건대에 있는, 여긴 그래도 좀 강남이랑 가깝죠. 새로 생기는 곳이에요. 까사그랑데 센트로. 여기는 10월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만 기다리시면은 홀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가시면은 조감도밖에 못 보세요. 물론 홀은 직접 들어가 보실 수 있어서 홀 크기는 보실 수 있어요. 여기는 버진로드가 18m에서 20m고 천고가 13m니까 조감도 그대로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꽤 웅장한 느낌이긴 할 것 같아요. 조감도도 예쁘고요. 대관료 1,500만 원에 뷔페가 99,000원이니까 저렴한 건 아니지만 비싼 값어치는 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식사 후기가 아예 없어서 요건 조금 모험이지만 내년 하반기, 내년 말을 생각하고 있다, 내후년 초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오픈하고 나서 식사 후기까지도 체크하면 되니까 여기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강남에 있는 좋은 곳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요새 또 이제 핫한 곳, 구로 디지털 단지역 쪽에 있는 지타워 컨벤션입니다. 여기는 정말 너무 괜찮다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치명적인 단점은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800m 이상 걸어야 돼요. 너무 번거로운 거리예요.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셔틀버스도 5분 간격도 아니에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랑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큰 단점을 제외하면 다른 게 장점이다. 제가 웨딩홀 선택할 때 홀이 마음에 들어서 식사가 맛있어서 이렇게 선택하기보다는 큰 단점이 있는 곳을 소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큰 단점을 웬만하면 다 갖고 있어서. 근데 여기는 큰 단점은 있지만 장점들이 커요. 그래서 저는 여기 괜찮다 생각하고 일단 대관료가 1,400만 원에 뷔페가 89,000원이에요. 비싼 값을 해요. 여기는 하객들한테 스테이크를 개별 제공합니다. 이런 데가 어딨어요. 뷔페인데 스테이크를 개별 제공해요. 근데 뷔페도 170까지가 넘어요. 근데 식대가 89,000원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냥 단순히 가성비가 좋다가 아니라 대관료가 물론 1,000만 원 중반이나 나가는 곳이에요. 정상가 기준으로. 홀이 괜찮아요. 이 정도 홀을 강남에서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정도 홀 규모 강남에서 찾아도요, 식사가 여기랑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좋은 데서 하고 싶으면 강남을 피해서 까사그랑데 센트로 아니면은 여기 이 구로신도림권까지 넘어와서 지타워 컨벤션으로 가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곳, 여의도에 있는, 여기는 이제 다들 아실 만한, 좋다고 하면 이제 딱 떠오르시는 여의도에 있는 63 컨벤션입니다. 여기는 대관료가 1,380만 원이고요. 코스요일인데 11만 원부터 있어요. 여긴 식사평 너무 괜찮고요. 홀 되게 크고요. 홀 되게 고급스러워요. 좋아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있습니다. 여기 여의도역에서 많이 멀어서 절대 걸어갈 수 없어요. 1.8km 정도 될 거예요. 절대 걸을 수 없고요. 버스 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내부 주차장에 800대까지 수용되는데 보통 이제 만차까지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의 장점은 식사도 맛있어, 홀도 웅장해. 근데 대관료는 1,380만 원이면 이 정도 크기의 웨딩홀 치고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치명적인 단점이 위치라는 거. 역시나 이렇게 모든 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남에서 좋다고 하는 곳들, 엘리에나 호텔, 더 컨벤션 신사, 엘타워 뭐 이런 것들 단점이 있어서 강남권 제외하고 좀 괜찮은 곳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여기도 심지어 다 단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들이 더 낫다고 보는 건
금액이 조금 높은 만큼 식사랑 홀에 있어서 뭐 엘리나 이런 데보다 월등히 괜찮을 겁니다. 물론 까사브랑데 센트로는 아직 오픈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홀 조감도 보고 홀 크게 봤을 때는 분명히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강남치고 강남에서 가까운 곳이고 그 정도면 저는 견적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몇 곳 다뤘죠? 이 방송에서? 영상이 그래서 꽤 길었죠? 한 20곳 이상 다뤘죠. 사실 강남에만 해도 60여 곳이 넘기 때문에 다 소개를 하고 싶어도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냥 베스트 5를 선택해서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대한 많이 소개를 하는 건 많이 볼수록 내 맘에 쏙 드는 최상의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곳 잘 선택해서 하루에 3-4곳 다 돌고 그 중에서 견적받고서 선택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려면은 돌기 전에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라는 거.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